이번 시간에는 국권 수호운동의 두 번째 흐름인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같이 이어서 한번 연결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국권 수호운동의 흐름 중에서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 일본에 대항하여 무력으로 맞서 싸우고자 한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스스로 키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교육을 증진하고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이러한 목표로 진행된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산의학이 체결된 전후부터 1910년 즉 한일 합병 때까지 전개되었던 애국개몽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한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목표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4년 조직된 이 보안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보안회는 1904년 일본의 항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항하여 여기에 반대하면서 조직된 단체라고 합니다. 이 항무지 개간권을 왜 요구를 했냐? 일본이 노엘전쟁 일으킨 직후에 점점 전세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각종 이권을 우리나라로부터 탈취하려고 합니다. 이 여러 이권들과 함께 바로 이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게 된 거죠. 항무지 개간권이 뭘까요? 네, 항무지를 말 그대로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항무지는 쓸 수 없는 불모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지 않는 그런 땅을 의미해요. 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농경지와 같은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개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황무지를 개간할 권리를 본인들에게 달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영토에 대한 권리를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우리 민족들은 이러한 일본의 요구에 크게 반발을 하였고 이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민중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가 바로 보안회의입니다. 이 보안회는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반대운동을 벌입니다.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이 집회에서 반대 연설을 하기도 하면서 격렬하게 일본의 요구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은 여기에 무력 진압까지 하면서 이들을 탄압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운동으로 일본은 결국 요구를 철회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게 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1905년 독립협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헌정연구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연구회, 이 단체 이름에서도 어떤 정치체제를 추구했는지 알 수 있어요. 헌정, 말 그대로 헌법에 의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 헌법 정치, 입법 정치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활동 내용도 여기에 걸맞게 진행되죠. 일단 당시 일진회라는 그 친일 단체가 있었는데 이 일진회에 맞서서 근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요. 이들의 특징적인 점이 바로 의회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의회 제도는 국민이 뽑은 그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만들어서 이 의회 중심으로 정치를 하자는 그런 주의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왕실이나 정부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즉 입헌 군주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국민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입헌 군주제, 우리 이전 수업 때도 잠시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그쵸?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입니다. 군주제는 군주제인데 이 군주, 즉 국왕의 권력이 헌법에 제한을 받는 군주 위에 헌법이 있는 그런 제한 군주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헌 군주제 추구를 통해 아이들이 민주주의 사상을 보급하려고 했구나 하는 점도 같이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헌정연구회는 1년 만에 1906년
통감부에 의해 한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해체되게 됩니다. 이러한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여 확대 개편해서 조직된 단체가 바로 대한자경회입니다. 이 대한자경회는 1906년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독립의 기초를 다지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예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강해지자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세워진 단체이지요. 자, 이들은 특히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친일단체였던 일제대를 비판하고 당시 맞물렸던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요. 이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거세지자 통감부는 여러 구실을 적용시켜서 이 대한자경회를 강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 알아볼 단체는 애국개몽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였던 바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1907년 결성된 비밀결사단체라고 해요. 자, 1907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국내 단체와 그리고 언론 집회활동, 이런 학회활동 등에 대해서 일본의 탄압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감시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신민회를 설립했던 주요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가로 잘 알고 있는 이 안창호, 또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왼쪽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들 중심으로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신민회는 어떠한 정치체제를 추구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들이 추구한 정치 체제는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조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공화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세습 군주, 즉 국왕이 통치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치하는 형태로 한층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공화정은 앞서 말했던 입헌 군주 제한은 확연히 다른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입헌 군주제는 헌법에 제한을 받긴 하지만 군주, 왕이 있는 제도이지만 공화정 체제에는 왕이 없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와 여러 사람들의 합의로 정치를 진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채택한 이 대통령제도 공화정 체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들은 우리나라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일단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나 아니면 저기 이승훈이라는 이 사람이 설립한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는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회사,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이 회사를 세워서 우리 민족 자본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런 움직임도 보였고 그다음 태극서관이란 이거는 서점이에요. 서점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태극서관은 이 신민회의 모임 장소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자, 또한 신민회의 활동 중에 특히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만주의 독립운동기지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민회는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주장한 애국개몽 운동의 라인, 애국개몽 운동을 채택한 그런 단체이지만 동시에 무장 독립 노선도 함께 채택했다는 이런 양면성을 함께 추구했다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간도 지방에 삼원보라는 독립기지를 세우기도 하고 이거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이 완전히 빼앗긴 뒤에 간도에 세워진 독립기지입니다. 그리고 신흥학교라는 독립군 양성 학교를 서간도에 세우기도 합니다. 이거 둘 다 이제 간도에 세워진 거죠. 네, 이 신흥학교가 바로 이후에 명칭이 변경되어 신흥무관학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독립군을 엄청나게 배출했던 신흥무관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민회는 정말 활발한 활동을 벌였어요. 비밀 결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신민회는 1911년에 해체됩니다.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체되냐? 바로 배고인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체가 돼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안명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이제 군자금을 이렇게 비밀리에 모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단 신민의 회원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군자금을 모으던 활동이 일본에게 들키게 됩니다. 발각돼요. 자, 이 사람 어디서 좀 누구랑 닮은 거 같지 않나요? 안명근이란 이름, 어디서 좀 비슷한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네, 앞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대한 독립을 외쳤던 안중근의 사촌 동생입니다. 네, 이 집안이 되게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네요. 보니까. 자, 어쨌든 이 안명근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으던 활동이 일본에 이제 발각되는데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이 사건을 조작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하냐면 당시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던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이 사람들이 했다 하며 이 사건을 이 암살 사건으로 날조하면서 이제 가혹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총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그 역사를 배우면서 배울 텐데 1910년 이제 우리가 식민지에 들어서고 나서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조선 통감부가 없어지고 이제 조선 총독부가 세워집니다. 조선을 식민 통치할 그 중심 기관으로 세운 거죠. 그 총독부의 장관급인 이 총독이 이제 같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였다.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사건으로 이제 날조하면서 이제 막 고문하고 가혹한 조사를 하던 중에 신민회라는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되고 알고 보니 이 신민회의 규모가 상당하고 활동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들이 나중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해서 이들을 일망타진 즉 한 번에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이 안명근이 군자금 모으려고 했던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날조하고 이 사건의 배후에 신민회가 있다고 조작하면서 신민회 회원 600명을 체포하고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이제 105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어떻게 보면 쓰고 실형을 선고받고 신민회는 결국 이제 조직의 힘이 갑자기 너무 약해져 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단체들의 활동, 그 중에서 이 신민회를 좀 더 초점에 맞춰서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민회가 결국은 1911년 얼마 안 가서 해체되었지만 이들은 애국 개몽 운동과 무장 독립 노선을 함께 추구한 것을 아까 앞서 봤었죠. 이를 통해 이후 이제 만주에서 독립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바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배운 애국 개몽 운동의 어떤 그 목표를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사료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 관련된 어떤 활동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15페이지에 애국 개몽 운동에 관련된 두 개의 자료를 실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가 나를 읽고 지금부터 학습지의 질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달아본 뒤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글은 우리가 앞서 이제 배우지는 않았던 활동입니다. 어떤 운동이 하나 벌어져요. 교과서를 같이 참고해서 지금 자료가가 이야기하는 애괴몽 운동은 무엇인지 이거는 교과서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이거는 사료에서 찾습니다. 이 글을 읽고 얘네들이 지금 왜 이 활동을 벌이게 됐는지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나를 함께 읽고 이 자료가 하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활동을 벌였는지 그 공통 목표를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 공통 목표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일단 자료 나에서 주장하는 어떤 방법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지,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자고 주장하는지, 그러다 보면 목표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지금부터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교과서도 같이 찾아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스스로 자료와 교과서를 참고해서 질문에 답을 달아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읽고 질문에 답을 달아보았겠죠. 미처 다 끝내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마저 채워볼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1번 질문부터 볼게요. 자, 자료가를 먼저 한번 해석해 봐야겠죠. 네, 자료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면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과 직결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에 직결된 것이랍니다. 뭐가요? 국채가 뭐예요? 나라의 빚이죠. 네, 나라의 그런 빚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존망과 직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갚아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이다. 그러니 2천만인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였습니다. 2천만인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마다 20전씩 징수하면 1,300만 원 될 수 있다라고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 기사에 어떤 활동을 이렇게 알리는 내용이 실려 있네요. 자, 이 자료와 관련된 애국개몽운동이 무엇인지 교과서에서 찾아보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운동은 국채부상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채부상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사료에서 바로 왜 이런 운동을 벌였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미 우리가 사료를 보면서 그 이유를 대충 알았을 거예요. 지금 나라 빚이 1,3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걸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돈을 조금씩만 모아서 1인당 20전씩 징수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 나라 빚을 어떻게 하자? 1,300을 될 수 있다. 나라 빚을 갚자라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모아 국채 1,300만 원을 갚아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를 수호해야 한다. 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 2번을 답하기 전에 이 국채보상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교과서 31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은 필기를 해두거나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 어떠한 배경에서 발생을 했느냐? 아까 사료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빚이 1,300만 원이나 쌓였어요.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제 1904년 이후부터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강제로 자기네 나라로부터 차관을 빌려가라라고 합니다. 이 차관이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전에 한일 신협약 같은 거 하면서 배웠던 그 차관 정치랑은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 차자는 빌릴 차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도 빚이죠. 국채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돈을 자금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빌리는 활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갚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자금을 빌려줘요. 그 돈이 1907년이 되니까 1,300만 원이 됩니다. 당시 1,300만 원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국채를 갚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채를 갚자. 국채를 갚아서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서상돈이나 아니면 양기탕, 아까 신민의 주요 인물로도 잠시 살펴봤었죠.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이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대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구 동성로 쪽 한번 대구를 가는데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구 동성로 쪽에 가면 국채보상공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이런 도로 이름도 있고 되게 대구에서는 되게 의미 있게 왜냐면 당시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도 대구에 가보면 이런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들이 국제보상운동을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고 널리 활동합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봤듯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이런 신문에서도 이런 언론기관도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후원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국민들로부터 모금을 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여요. 국민들이 돈을 보태서 빚을 갚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러 움직임들이 발생합니다. 남성들은 금연을 해서 담배를 끊어서 그 돈으로 돈을 내라 이런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또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여성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비녀나 폐물 이렇게 결혼반지, 가락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금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정도 모였냐? 당시 230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금액이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모인 거예요. 당시 23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얼마나 강제로 돈을 많이 빌려줬으면 1,300만 원이나 쌓였겠어요. 이 돈을 갚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죠. 이게 국제보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무래도 일본은 굉장히 탐탁지 않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굉장히 거세져요. 그리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막 돈을 횡령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들 조직 자체가 와해되면서 결국 안타깝게도 국제보상운동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당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고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정말 큰 움직임이 있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국제보상운동과 함께 자료, 나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료 나에서는 자강, 즉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 교육을 진정시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다.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국민의 지식이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의 부가 늘어나지 못한다. 즉, 교육과 산업은 무엇의 방법이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자료 나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나의 공통된 목표를 일단 찾기 위해선 자료 나의 목표를 먼저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자료 나에서는 교육과 지금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어떠한 것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 자강, 즉 우리나라가 지금 강해지게, 부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이렇게 깨우쳐지기 위한 방법이 교육과 산업이래요. 즉, 뭐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죠. 나라를 지켜서, 즉 우리나라 국권을 수호하여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자강의 방법이라는 그리고 교육과 산업을 중시했다는 점만 봐도 대한자강에서 주장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없어도. 자, 그러면 자료가와 나를 봤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목표가 뭐예요? 이 국제보상운동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결국 돈을 모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자, 즉 우리나라의 국권을 수호하자는 게 목표라고 앞서도 이야기했죠. 결국 이들이 추구했던 공통된 목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도 사실 살펴봤어요. 애국 계몽 운동은 어떤 운동의 한 흐름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공통 목표를 찾을 수 있죠. 이 애국개몽 운동도 결국은 국권 수호 운동. 일제 침략에 대항해서 빼앗겨간 우리 국권을 다시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벌어진 것들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시간 제국주의부터 이제 우리 한국 근현대사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지금 국권수호운동까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3학년 첫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복습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교과서,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때 이야기한 부분들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시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세요.